안녕하세요. 편안 백세입니다. 새벽 3시 또 잠에서 깨어난 김영희 할머니. 이번 주만 벌써 5번째입니다. 다리는 근질근질하고 손은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밤에만 나타나는 이상한 증상들, 그냥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피는 24시간 쉬지 않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심장에서 출발해서 손끝 발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60세가 넘으면서 이 택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누워있는 동안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하루 종일 쌓인 순환 장애가 한꺼번에 나타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밤마다 겪고 있지만 그냥 넘어갔던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김영희 할머니가 겪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왜 하필 밤에만 나타나는 걸까요? 낮에는 멀쩡했는데 밤만 되면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심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낮에는 우리 심장이 분당 70번에서 80번 정도 뛰지만 잠들 준비를 하면서 60번 정도로 천천히 뛰기 시작해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정속주행에서 저속주행으로 바뀌는 것과 같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이 예전만큼 힘차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엔진 성능이 좋아서 저속에서도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었지만 70세가 넘으면 저속에서는 힘이 부족해지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다리 아래쪽에 모인 피가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게 당연하듯이 피도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낮에는 걸어 다니면서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는데 밤에 누우면 이 펌프가 작동을 멈추거든요. 게다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혈관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치 고무호스를 하루 종일 구부렸다 폈다 하면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잠들면서 우리 몸의 혈압이 낮아지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요.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먼 곳까지 피가 도달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김영희 할머니처럼 새벽에 깨어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자꾸 잠에서 깨게 되고 다리로 가는 피가 부족하면 근질근질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밤의 변화가 우리 몸에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꾸 깨는 패턴입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매일 새벽 3시에 깨는 것처럼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예요. 하루 중 심장이 가장 천천히 뛰고 피의 흐름도 가장 느려집니다. 이때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정상인의 경우 새벽 4시경 혈압이 가장 낮아집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시간대에 뇌혈류가 20% 이상 감소해요. 뇌는 산소 부족 상태를 감지하고 즉시 각성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자주 나타나요. 약효가 밤늦게까지 지속되면서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에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주 깨어나게 돼요. 단순히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화장실 때문이라면 깨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고 이를 보고 나면 다시 쉽게 잠들어요. 하지만 혈액순환 문제로 깨는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깨어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깨어난 후의 상태예요. 머리가 무겁고 띵하며 마치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같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지러움까지 느끼시죠? 이런 패턴이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심장내과나 신경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잠들기 전 다리 근질거림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만 되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져요. 의학적으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다리 정맥의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다리 아래쪽에 피가 고이게 되는데 저녁이 되면서 이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정상적인 정맥에는 역류 방지 판막이 있어서 피가 아래로 역류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판막들이 약해지거나 늘어나요. 특히 오래 서서 일하셨던 분들이나 출산을 많이 하신 여성분들에게서 판막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젊었을 때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30년, 40년간 중력을 거스르며 피를 심장으로 보내던 다리 정맥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증상은 보통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간지러운 느낌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져요. 어떤 분들은 다리 속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특징적인 건 움직이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리를 주무르거나 걷기만 해도 즉시 편해져요. 하지만 다시 가만히 있으면 곧 불편한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누워 계세요. 벽에 다리를 대고 누우셔도 좋고 베개 2개를 겹쳐서 다리 아래 받쳐주셔도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가도록 쓸어 올리듯이 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혈관을 이완시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압박 스타킹 착용이나 정맥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라면 혈관외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새벽에 일어날 때 심한 어지러움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심할 때는 벽을 잡고 서 있어야 할 정도로 어지러워하세요. 이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현상인데 누워있던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일어서는 순간 혈관이 빠르게 수축해서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박철수 할아버지 같은 75세 연령대에서는 혈관 탄력성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원래 낮은 상태라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죠.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도 문제입니다. 자는 동안 8시간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호흡과 피부를 통해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새벽 시간대에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녁에 복용하는 약이라면 새벽 4시경에 약효가 최대가 되면서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런 어지러움은 낙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밤중 낙상 사고 중 70%가 이런 기립성 어지러움 때문이에요. 특히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고 조명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죠. 안전하게 일어나는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을 뜨고 15초간 그대로 누워 계세요. 두 번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시 15초간 기다리세요. 세 번째, 천천히 일어서면서 벽이나 가구를 잡을 준비를 해두세요.
급한 상황이라도 이 과정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데 1분이 걸리더라도 다친 후 병원에서 몇 달 누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네 번째 신호는 아침에 손이 굳어 있고 주먹이 잘 안 쥐어지는 것입니다. 김순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가락이 나무젓가락처럼 뻣뻣합니다. 주먹을 쥐려고 해도 잘 안 쥐어지고 물건을 잡을 때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치약 뚜껑을 열거나 단추를 끼우는 것도 한참 후에야 가능하죠. 이는 밤사이 손목과 손가락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평상시에도 혈액순환이 어려운데 밤에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면 충분한 피가 도달하지 못해요.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손목 안쪽 터널이 원래 좁아져 있는데 밤사이 부종이 생기면서 더욱 좁아져요. 이 터널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김순례 할머니처럼 젊었을 때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터널이 좁아지고 인대들이 두꺼워진 상태거든요.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관절염이라면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픈데 혈액순환 문제라면 붓기 없이 뻣뻣함만 있습니다. 또 관절염은 하루 종일 지속되지만 순환장애는 아침에만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져요. 손가락 온도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혈액순환이 문제라면 손가락이 차갑고 창백해 보이거든요. 손톱을 눌렀다 떼었을 때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된다면 단순한 순환 장애가 아닐 수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침 손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를 10번,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기를 각각 5번씩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5분간 손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파라핀 욕조가 있으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 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깊숙한 곳까지 열이 전달돼서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5번째 신호는 밤중 가슴 답답함과 두근거림입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더욱 심해져서 결국 똑바로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누워있는 자세에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서 있을 때보다 누웠을 때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순 할머니처럼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심장 근육의 힘이 젊었을 때보다 30%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많은 양의 피가 들어오면 심장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바뀌거든요.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서 심장이 적당히 빨리 뛰지만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장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잠들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통증이 팔이나 목, 턱까지 퍼진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움까지 동반된다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해요. 이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응급 상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두근거림이라면 몇 분 안에 저절로 좋아지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또 가슴을 눌렀을 때 아프다면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누르지 않아도 아프고 조이는 느낌이라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해요. 가벼운 답답함이라면 상체를 약간 높게 해서 주무시거나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침대 머리 쪽을 15도 정도 올려서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신호는 새벽 다리 쥐남과 종아리 경련입니다. 한광수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납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프다고 하세요. 특히 발가락까지 같이 경련이 일어나면 잠을 깰 수밖에 없어요. 한번 쥐가 나면 그날 밤은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다리 경련은 근육에 충분한 피가 공급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근육이 일하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피의 흐름이 나빠지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경련이 일어납니다. 밤에는 특히 다리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말단 부위까지 충분한 피가 도달하지 못해요. 게다가 탈수 상태가 되면서 혈액 속 전해질 균형도 깨어집니다. 한광수 할아버지처럼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더 쉽게 일어나요.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야간 다리 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무기질들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야간 다리 경련이 특히 자주 나타나요. 당뇨병은 혈액순환과 신경기능 모두에 영향을 주고 신장질환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몸에서 무기질이 많이 빠져나가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나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60세가 넘으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 속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같은 상황에서도 경련이 생기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련이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너무 세게 주무르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해주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잠들기 2시간 전까지 물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 신호는 밤에만 심해지는 수족냉증입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여름에도 밤에 잠들 때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손발이 얼음처럼 차갑고 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요. 전기장판을 틀어놔도 손발만큼은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밤에만 심해지는 수족냉증은 말초혈관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손끝 발끝은 평상시에도 피가 도달하기 어려운데 밤에 혈압이 낮아지면 더욱 어려워져요. 최영자 할머니처럼 65세가 넘은 여성분들에게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관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수축하기 쉬워지고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인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추위 때문이라면 따뜻한 곳에 있을 때는 금세 좋아지지만 혈액순환 문제라면 실내 온도를 높여도 계속해서 차가운 느낌이 지속돼요. 또 추위에 의한 냉증은 전신이 다 춥지만 순환장애로 인한 냉증은 주로 손끝 발끝만 차갑습니다. 특히 손발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산소가 부족한 피가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손톱을 눌렀을 때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레이노드병이라는 질환과도 구별해야 해요.
레이노드병은 추위에 노출됐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면서 파랗게, 그 다음에 빨갛게 변하는 병입니다. 이는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했다가 이완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수족 냉증과는 다른 치료가 필요해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말초순환을 더욱 나쁘게 만들거든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말초혈관의 혈류량이 비흡연자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신경과 혈관 모두에 손상을 입혀요. 특히 발가락 끝에 감각이 둔해지면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혈액순환까지 나쁘면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손발을 5분 정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꽉 끼는 것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면 소재의 느슨한 양말을 선택하시고 발가락 부분이 답답하지 않은 것으로 고르세요. 지금까지 밤에만 나타나는 7가지 혈액순환 장애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매일 새벽 깨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시도해 본 방법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면제를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간단한 밤 시간 관리법을 실천한 후로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먼저 잠들기 전 3분, 2분, 1분 황금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3분 전에는 발끝에서 종아리까지 심장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발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발목을 거쳐 무릎까지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마치 고여있는 물을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순자 할머니처럼 다리가 근질거리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2분 전에는 벽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서 역류 혈액순환을 유도하세요. 침대 옆 벽에 엉덩이를 가까이 대고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가 어려우시면 베개 2개를 겹쳐서 다리 아래 받쳐주셔도 좋아요. 하루 종일 아래쪽에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부종도 줄어들고 근질거림도 사라집니다. 잠들기 1분 전에는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내쉬는 야간순환 호흡법을 해보세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실 때 이 호흡법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수면용 압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밤 10시에 압박 양말을 신고 새벽 4시에 벗는 6시간 법칙을 지켜보세요. 너무 오래 신고 계시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양말은 면 소재의 느슨한 것을 선택하시고 발가락 부분이 너무 조이지 않는 것으로 고르세요. 베개 높이도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건 2장을 접은 정도의 높이인 7cm에서 9cm가 목과 뇌혈류에 가장 적당해요. 너무 높으면 목 혈관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주세요. 골반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면서 하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최영자 할머니처럼 수족냉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새벽에 깼을 때를 위한 침대 위 3분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깼을 때는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손이 굳어 있을 때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를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10초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어지러우실 때는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15초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한 상황이라도 이 과정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신호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말순 할머니처럼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동시에 나타나면 골든타임 10분 안에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단순한 답답함과는 차원이 다른 응급 상황이거든요. 이런 밤시간 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는 이제 새벽 3시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순자 할머니도 다리 근질거림이 많이 줄어들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익히신 후로 어지러움 때문에 넘어질 걱정이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순환기내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나타나는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곧 건강의 질입니다. 편안한 밤이 건강한 아침을 만들고 건강한 아침이 활력 넘치는 하루를 선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